이제 새로운 분기 시작되는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의 시장 어떤 흐름일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월간 투자 전략 박기천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4년 벌써 1분기가 훅 갔어요. 네. 네. 1분기 전체로 보면 시장 분위기가 사실 꽤 괜찮았죠. 맞습니다. S&P 500이 10% 이상 올랐으니까요. 네. 그 분위기를 2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4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3월, 4월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흐름 그리고 가장 신경이 쓰이는 흐름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도 좀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네. 배경이 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봤으면 해요. 예, 일단은 그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배경, 일단은 미국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좀 좋았다라는 걸 당연히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조금씩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배경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유럽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네. 예, 이 3월 중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금리 인하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사실 이제 유럽이 이미 경기는 침체에 가깝고 인플레이션은 미국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환경적으로는 금리 인하 여건이 갖춰지고 있었는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ECB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다.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는 변화가 지금 현재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위로 움직이고 있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금리 인하가 곧 가셔야 될 걸로 보이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하를 하기도 했는데 미국은 지표도 괜찮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일단 해주셨는데 바깥쪽의 요인들은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표가 좋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고 요 분위기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희는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 불균형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데 유럽은 안 좋고, 뭐 중국은 약간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실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 상태에서 결국은 미국이 받는 압박도 결국은 커질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강달러로 가는 상황에 대한 어떤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강달러가 좀 완화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주목하고 있는 바는 사실 미국의 연초 소비 지표가 조금 약해지지 않겠냐라고 봤었고, 네. 실제로 그게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미국의 고용 지표에 있어서도 실업률의 상승 추세 전환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고용 지표 좀 전문적으로 볼 때 실업률 데이터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광의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U6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업률에서 플러스로 구직 포기자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 그래프의 주황색 선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의의 실업률이 최근에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전체 미국 실업률에 대해서 약간은 선행하는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100bp 정도 올라갔을 때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은 다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강달러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는 결국 아래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심리가 다시금 이제 커질 테고 해서 네. 뭐 금리 오르는 것도 달러 강세를 보이는 것도 결국은 완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뭐 지금 이제 4월 초에 약간 지지직하고 있는 미국 증시도 다시 좀 방향성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네. 안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대형 성장주, 빅테크 주식들을 갖다가 계속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네.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이런 주식들도 이제 우리가 올해 금리 인하가 기대되니까 맞아요.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1, 4분기에 또 하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대형 가치주라고 하는 섹터들의 주식이 좀 좋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 이런 것들도 있고 일부 소비재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미국 주식이 지금 운기가 되게 막 확산되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이 이렇게 올랐는데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비싸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하기는 어려운데 그 비싼 와중에도 우리가 좀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고르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계속해서 빅테크 합시다라는 쪽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왼쪽은 M7의 이 주식의 채권 대비 프리미엄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오른쪽은 M7 제외한 S&P 500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식의 프리미엄이 낮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식을 갖다가 더 비싸게 쳐준다는 얘기가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M7을 제외한 S&P 500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최근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우리 주식은 원래 채권 대비해서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원래 주식은 좀 채권 대비 위험하니까 예, 그거 보상이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연체율 상황이나 소비 둔화 조짐을 생각해 봤을 때는 M7 제외한 쪽에서 이렇게 지금 빠르게 프리미엄이 삭제되고 있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M7도 물론 비싼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쪽은 원체 이제 그 이익 성장세가 견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 다 비싸지만 저희는 그래도 향후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M7 쪽이 그래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다 싼 건 네, 맞습니다. 아니다라는 건 일단 큰 전제예요. 다만 네. 이제 성장성이라는 게 요 가격을 조금 더 정당화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M7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이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네. M7 내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섹터가 들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반도체 AI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었어요. 특히 반도체가 이제 그 흐름을 끌어가는 모습이 있기도 했는데, 네. 반도체와 반도체 아닌 것을 좀 나눠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M7에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가 아닌 그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묶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네.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연초의 흐름을 봤을 때는 M7보다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은 더 좋았어요, 주가가. 예. 근데 물론 어닝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네. 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빅테크,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빅테크 몇 개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 실적의 부침이 좀 심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액은요, 보시면은 떨어질 때 감소해요. 예, 보신 대로 이제 이 IT 서비스 제약 빅텍이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네. 예, 이쪽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라우드 3강, 아마존, MS 그리고 알파벳 요 3강 네. 플러스 메타, 애플 이런 기업들 얘기하는 건데요. 이쪽은 사실은 매출액이 감소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거죠. 근데 반도체는 좋을 때 엄청 좋지만 떨어질 때 또 감소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하고 있는 바는 반도체는 지금 현재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당장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마다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 네, 네. 대해서는. 예, 그러면서 좀 뭐랄까요, 그 포지션을 갖다가 좀 정리해 나가는 예,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는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해 가면서 일부 분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IT 서비스 빅텍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일부 분산하는 차원에서 예,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미국 인프라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 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헬스케어 쪽으로의 분산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역시 맞습니다.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반도체보다는 이외 IT 서비스 빅테크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그 안에서도 또 함께 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떨까에 네. 대한 얘기로 좀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제 한국 뭐 채권, 주식 다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앞서서 제가 이제 ECB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ECB
이 2, 4분기 통화정책회의가 4월달, 6월달에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둘 중에 금리 인하가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예고하고 6월달에 실제로 인하하는 스텝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한국은행이 그런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왼쪽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선 그래프가 3개가 나와 있는데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은 사실 과거에 잘 보면 이 연준 FRB보다는 이 CB의 흐름에 조금 더 잘 연동되어 왔다는 걸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맨날 FMC 뭐 FRB가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계속 보지만 실제 한국은행은 이 CB의 흐름에 조금 더 많이 연동되어 왔기 네. 때문에 한국 현재 뭐 내수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하니까 ECB가 2, 4분기에 금리 인하할 때 한국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한국 지금 실질 기준금리가 1%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뭐 경험적으로 보면은 1%대 실질 금리에서는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은행이 2, 4분기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충분히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제 한국 채권에 대해서 계속 네. 선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저희는 이런 어떤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당연히 성장 스타일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지만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성장 스타일 하면 이제 미국의 빅텍 그런 네. 이제 IT 서비스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만 네, 네. 사실 한국의 IT 서비스 대표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큽니다. 예,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섹터보다는 한국에서의 성장주는 일단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는 헬스케어. 그다음에 또 다른 한쪽은 방산 섹터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네. 네, 어쨌든 이 신냉전 체제가 좀 뭐랄까요 앞으로 고착화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네. 높고 유럽의 군비 증강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경쟁력이 충분히 저희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빨리 납품할 수 있고 비교적 가성비 있게 납품할 수 있는 이 유력한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국에서는 나름 이제 중장기 테마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라는 컨셉 안에서 일단 채권에 대한 나쁘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고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헬스케어 방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네. 이야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서 추천 ETF 포트폴리오에는 변화가 좀 있었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네, 네, 변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이제 분산적 포트폴리오 이미 저희가 네, 말씀드리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요. 사실 지난달에 보니까 의외로 미국 인프라 페이브 ETF가 지난 한 달 동안 수익률이 제일 좋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뭐 물론 사실 주식 외에서는 금이 더 좋긴 했었어요. 네, 어쨌든 저희는 다 이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AI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리고 미국 인프라, 그리고 약간 이제 분산적인 의미에서 인도 금까지 저희가 네, 다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계속 갖고 가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월 시장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추천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월간 투자 전략은 박기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가정의 달 5월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